네, 최신 IT 트렌드를 속속들이 파헤쳐보는 이수다 시간입니다. 오늘 다룰 주제는 OTT인데요. OTT는 오버 더 탑의 줄임말입니다. 이 탑, 이 셋탑박스와 같은 전용 수신기가 없이도 인터넷을 통해서 다양한 기기에서 동영상을 볼 수 있는 서비스를 지칭하는 말이죠. 네, 코로나19가 특히 유행하면서 전 세계적으로 사회적 거리 두기가 권장이 됐는데요. 이에 따라 OTT 사용량이 급증했습니다. 대표적인 OTT로 넷플릭스를 들 수 있을 텐데요. 넷플릭스 가입자가 올해 1분기에만 1,577만 명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유료 가입자만 1억 8천 명을 넘었습니다. 네, 국내에서도 넷플릭스 가입자가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도 조사가 됐는데요. 인터넷 사용자 조사기관인 나스미디어에 따르면은 올해 넷플릭스 신규 사용자가 지난해보다 무려 2배나 늘어났다고 해요. 돈을 주고 넷플릭스를 사서 보는 사람이 그만큼 많아졌다는 것이겠죠. 네, 아쉬운 점이라고 하면 핸드폰 요금에 인터넷 비용까지 통신비 부담이 큰데 OTT까지 돈을 내고 보다 보니까 비용 부담이 좀 더 커지는 것 같아요. 네, 그렇죠. 넷플릭스 고화질을 보려면 한 달에 약 15,000원 가까이 지출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비용 부담이 좀 커서 넷플릭스 파티라고 해서 최대 4명이서 한 계정을 공유해서 보는 방법이 인기를 얻고 있는데, 하지만 이건 약간의 위배될 수가 있어서 좀 조심스러워요. 그리고 다른 OTT도 사실 상황은 좀 비슷합니다. 조금씩 차이는 있지만 약 한 달에 10,000원 가까이 비용을 지불해야 합니다. 네, 그래서 OTT를 보려면 자신에게 가장 적합한 걸 골라서 선택적으로 선택을 하는 게 합리적일 것으로 보이는데요. 아무래도 가장 대표적이고 대중적인 건 넷플릭스입니다. 국내 주요 드라마와 예능, 또 영화, 해외 드라마뿐 아니라 오리지널 콘텐츠까지 다수 보유하고 있는데요. 이번 주 실적을 발표했는데 올 1분기에만 7조 원의 매출을 넘어섰습니다. 무엇보다 신규 가입자가 예상치보다 2배를 넘어섰는데요. 올 한 해 전체 신규 구독자를 1분기에 빠르게 끌어온 것으로 보여서 상승세는 앞으로 다소 주춤할 것으로 넷플릭스는 전망했습니다. 또 넷플릭스가 이번에 한국을 이 아시아 영역을 확장하는 교두보로 발표했다는 얘기도 들리더라고요. 네, 사극 좀비물인 킹덤의 2번째 시리즈가 해외에서도 좋은 반응을 얻었는데요. 제작사인 A스토리는 상장사이기도 합니다. 넷플릭스가 뉴욕 타임스퀘어, 헐리우드, 또 웨스턴 애비뉴에까지 광고를 넣으면서 전폭 지원에 나섰는데요. 한국 콘텐츠의 영향력이 넷플릭스에서 더욱 늘어날 걸로 보입니다. 네, 하지만 한국에서 논란 중인 사안도 있습니다. 이 넷플릭스와 SK 브로드밴드가 콘텐츠 전송료를 둘러싸고 현재 소송을 벌이고 있는데요. SK 브로드밴드는 넷플릭스가 과도한 트래픽을 유발하고 있고 또 콘텐츠 사용 서비스로 막대한 수익을 올리고 있는 만큼 추가로 비용을 부담해야 된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넷플릭스는 인터넷 서비스 사업자인 SK 브로드밴드가 소비자에게 인터넷 사용료를 받고 있으면서 또 콘텐츠 회사인 넷플릭스에게까지 비용을 내라고 하는 것은 이중 부가라고 주장을 하고 있죠. 소송 결과에 따라서 넷플릭스가 국내에서 망 이용료를 내게 될 수도 있겠네요. 국내에선 아직 소수기는 하지만 아마존 프라임을 시청하는 사람들도 늘고 있잖아요. 네, 아마존 프라임은 아마존이 제공하는 OTT 서비스를 말합니다. 초기에는 아마존의 유료 가입자를 대상으로 하는 부가 서비스로 시작을 했는데요. 이제 점점 규모가 커져서 전 세계적으로 넷플릭스와 경쟁 중인 OTT 서비스로 성장을 했습니다. 이 마녀층 사이에서는 거의 넷플릭스만큼이나 오리지널 콘텐츠가 재밌다고 입소문이 퍼지고 있습니다. 몇 가지만 좀 말씀을 드릴게요. 2차 세계대전에서 독일과 일본이 미국 대신 승리했다고 가정을 한 대체 역사물인 높은 성의 사나이라는 작품이 있어요. 꽤 많은 팬을 확보하고 있고요. 또 슈퍼히어로물의 대명사이죠. 마블 시리즈와는 다른 성인 등급의 슈퍼히어로물인 더 보이즈라는 드라마가 있는데 이 드라마도 역시 꽤 많은 팬을 확보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디즈니도 막강한 콘텐츠를 갖고 OTT 시장에 진출을 했는데요. 마블 드라마 시리즈가 줄줄이 대기 중이고요. 또 스타워즈의 스핀오프 시리즈도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디즈니는 픽사, 마블, 스타워즈, 심슨, 내셔널 지오그래픽 등 오리지널 콘텐츠를 다수 갖고 있는데요. 아이들과도 즐길 수 있는 게 강점으로 꼽힙니다. 특히 서비스 시작 5개월 만에 가입자가 5천만 명을 넘어섰어요. 올해 상반기
6천만 명을 돌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국내에서는 늦어도 내년 초에 서비스를 시작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넷플릭스의 대항마로 클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또 다른 대항마로 꼽을 수 있는 서비스는 애플 TV 플러스가 있습니다. 넷플릭스 그리고 아마존 프라임과 같은 여러 서비스와 비교해 봤을 때 비용이 가장 저렴한 것이 장점입니다. 다른 OTT 서비스들은 월 10,000원 정도를 부담해야 되는데요. 근데 애플 TV 플러스는 월 $5, 그러니까 약 6,000원 정도이면 가족들과 다 같이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국내에 아직 정식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지 않아요. 그리고 서비스가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오리지널 컨텐츠가 아직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따라서 컨텐츠 서비스로서의 매력도는 다소 떨어지는 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이외에 국내 OTT로는 개인 추천에 강점을 보이는 왓챠 플레이가 있고요. 또 SK텔레콤이 지상파 3사와 손잡고 만든 웨이브, CJ의 티빙 등이 선전하고 있습니다. 네, 영화는 한 편 보면은 끝이지만 OTT는 매월 이용료를 계속 내야 하기 때문에 고르기가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겹치는 컨텐츠가 많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어떤 종류의 컨텐츠를 좋아하는지 생각해보고 고르면은 OTT 서비스를 현명하게 고르는 방법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를테면 스타워즈 시리즈를 좋아한다면 디즈니 플러스 말고는 대안이 없으니까요. 이렇게 각자의 기준을 정해서 슬기로운 OTT 생활을 영위하는 것이 좋아 보입니다. 지금까지 이수다였습니다.